오늘은 저희가 또 어떤 경제 여행을 떠나볼까요? 일단은 뭐 석유, 그다음에 러시아 네. 이 두 개를 한번 묶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석유하고 러시아. 네. 그리고 느낌이 이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데? 의외의 인물, 그분이 여기서 왜 나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섞여 아, 있습니다 보면. 거기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딱 곡에 그겁니다 나오는군요. 보면. 네. 석유하면은 뭐 역시 사우디아라비아 아닙니까? 네. 제 우리나라 생각에는 분들은 뭐,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맞죠. 사우디가 석유를 제일 많이 제일 많이 나오는 나오는 데 나라라고 아니에요?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아니에요? 예. 어머, 세계에서 어디예요?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는 미국. 미국이요? 네. 그다음에 사우디는 2등. 그다음에 오, 3위는 러시아. 어머야. 그래가지고 1등, 2등, 3등이 박빙의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야, 아니 미국도 많이 나오는지는 알았는데 네. 1등이라는 것도 약간 놀랐고요. 네, 러시아가 또 3등이라는 게 놀라운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이야? 진짜야? 뭐 이러는데 네. 실제로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1위를 유지하다가 70년대 이후에 좀 감소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셰일 가스나 셰일 오일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양을 이제 뽑아내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쓰는 양이 많다 보니까 수출량이 좀 적어서 그렇지 생산량 자체는 엄청 많은 나라고요. 오. 러시아 같은 경우도 19세기부터 석유 산업의 강자였고요. 지금도 전체 정부 예산의 한 절반 정도를 이 석유를 팔아가지고 버는 돈으로 쓸 정도예요. 그 정도군요. 네. 근데 이 러시아 석유 산업이 재밌는 면들이 쭉 있는데 이 러시아 석유 산업을 쭉 보다 보면 이 코너가 이제 경제와 네. 역사잖아요. 역사적인 인물이 한 분 난데없이 등장을 합니다. 난데없다라고 하니까 더 궁금하거든요. 누구예요? 한국 분들이라면 다 이분 되게 좋아해요. 누구지? 진짜 상상이 안 돼요. 예, 이분이 만든 상을 좋아한다고 보는 게 더 맞죠. 보면. 이분의 이름을 딴 상이 있어요? 예, 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거는 뭐 노벨 맞습니다. 그 노벨. 그 노벨이요? 그 유명한 노벨. 알프레드 노벨. 아, 맞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이제 안전한 폭약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네. 돈으로 이제 노벨상을 제정해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부문에 훌륭한 학자분들한테 상을 주고 있는데 이 노벨 집안이 이제 발명가이고 사업가예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러시아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이제 있었어요. 야, 노벨 집안하고 러시아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이 알프레드 노벨 우리가 아는 이제 노벨의 아버님은 이제 임마누엘 노벨이에요. 임마누엘 노벨은 발명가였습니다. 발명가였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제 뭔가 발명을 하면 좀 신기한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걸 첫 번째로 사줄 수 있는 곳은 주로 정부, 특히 이제 군대와 관련된 무기와 관련된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사주겠죠 보면은.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수중 지뢰라고 할 수 있는 기뢰, 바다에다가 띄워놓은 이제 지뢰죠. 기뢰를 발명하신 기뢰를 이제 분이에요? 발명을 해서 러시아 정부에 이제 관심을 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분이 이제 원래 스웨덴에 계시다가 러시아로 이제 1837년에 이주를 해서 공장을 만들었는데 네. 이 러시아가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굳이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약을 파기를 해요. 큰 손해를 받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큰 손해를 이제 보게 돼서 이제 아버지가 좀 시리에 빠져 계셨는데 이 임마누엘 노벨에게는 아들 3명이 있었는데 장남이 이제 로베르트, 둘째가 루드비그, 세 번째가 우리가 아는 알프레드 있는데 이 형제 자식들도 다 발명가예요. 아버님을 따라가지고 대대로 머리가 굉장히 머리도 비상했나 좋고 봐요. 손재주도 좋고 오, 예 이런 그럼 노벨에게 삼형제가 있었다라는 것도 오늘 저는 처음 알게 된 것 그러셨군요. 같아요. 보면은 예 노벨이 막내예요. 삼형제 중에 아. 막내였고 이제 첫째 둘째가 위에 형님들이 계셨던 거죠. 네, 보면 아버지도 이렇게 유명한 발명가셨군요. 근데 아직까지는 러시아하고 예. 크게 연관이 연관이 없어 없죠. 보이는데 근데 이제 계속 러시아 쪽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보려고 네. 이제 노력을 하다가 둘째 루드비그가 이제 이 러시아는 예나 지금이나 땅이 넓고 지형이 거칠다 보니까 이제 운반하는데 뭐가 힘들죠 보면은. 네, 너무 크니까. 네. 근데 이 러시아의 거친 지형에 적합한 마차를 이 둘째 형이 이제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잘 고장나지 않고 짐을 네. 많이 실어도 끄떡없는 네. 이런 마차를 발명하면서 이 러시아 정부와 대규모 계약을 이제 성사를 시켰죠. 야, 머리 진짜 좋았나 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을 벌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그 돈을 베이스로 발명을 해가지고 러시아 정부한테 대규모 소총 이제 군대에서 쓰는 소총 계약 납품을 이제 성사를 시켰어요.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총을 만들려면 필요한 게 일단은 철이 있어야겠죠. 네. 근데 나무도 필요해요. 개머리판. 나무? 아, 개머리판. 요즘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지만 예전에는 네네. 다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한꺼번에 뭐 10만 단위의 이제
총을 납품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필요한데 음. 당시 이 러시아도 이제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는 쓸만한 나무가 별로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루드비그가 형한테 일을 시킵니다. 형, 우리가 이 총을 팔아야 되는데 여기 쓰는 나무는 호두나무가 필요해. 근데 호두나무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곳을 좀 찾아봐 줘라고 부탁하고 형한테 25,000 루블을 지어줍니다. 네. 그래서 형이 이제 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지금의 이제 아제르바이잔 수도인 그 바쿠라는 곳에 이제 가요. 이 카스피해 주변인데 여기는 옛날서부터 석유와 가스가 자연스럽게 분출하던 이제 이런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로 약을 만들어서 사람들 뭐 병도 치료하고 하는 이런 소규모 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석유 화학 산업이 있었는데 로베르트가 이곳에 딱 와서 보니까 야 이게 돈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두나무 사야 될 돈을 그냥 정유 공장을 덜커덕 이제 삽니다. 아니 뭐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예. 형이 굉장히 뭐 배팅을- 성견지명이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할 수 이제 있는데. 맞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결정할 수 있어.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동생 이제 우라통을 터뜨리면서 이제 계약을 하신 거죠. 이제 아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동생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너무 우라통이 터졌을 것 같아요. 나무 구하러 보냈더니 갑자기 뭔 엉뚱한 땅에서 나는 뭐- 이상한 뭐? 거를 그런 셈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진로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뭐 어떻게 물을 수도 없다면은 예, 그러니까 투자를 이제 해야지. 동생한테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계속 투자하라고. 당시에 네. 이제 석유는 이 주로 조명으로 많이 썼어요. 조명용. 주로 네. 등유를 생산하는 데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이 1876년 10월 이제 드디어 형이 이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인수한 공장에서 만든 등유가 이 러시아 수도인 당시에 이제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을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좋네. 옛날 그 고래에서 짠 기름보다 훨씬 좋네. 좋고, 질도 좋고. 예, 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생 루드비그가 이렇게 보다가 형이 사고 친 게 아니고 의외로 또 대박을 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당시 이제 루드비그는 이제 러시아 정부하고 이제 이런저런 계약을 맺고 있다 보니까 열심히 이걸 또 세일즈를 이제 했습니다. 네. 러시아 저쪽 땅에 보면 이런 좋은 기름들이 나는데 이거를 잘 활용하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러시아가 이제 이거에서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러시아 정부를 설득을 해가지고 대규모 석유 산업 계획을 이제 발전을 시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짧은 시간에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이 산유국이 돼요. 아, 그때가 시작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이 처음으로 이제 러시아산 기름을 갖고 온 게 네. 1876년이었는데 한 10년쯤 지난 1884년쯤 되니까 이제 미국이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 됐고 다시 5년이 지난 1889년이 되니까 이제 러시아산 원유가 미국산을 추월하는 정도의 예. 와, 러시아의 역사가 새로 써지는 시간이기도 하고 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 노벨 형제가 네. 너무나도 큰 공을 세운 그렇습니다. 형제겠어요. 예.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벨 형제가 되게 이제 기특한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이 루드비그 노벨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바쿠의 석유왕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드비그가 이제 발명가잖아요. 원래 발명가다 보니까 이 그냥 단순하게 남들이 파놓은 이 석유 유정을 사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멀리까지 안전하게 팔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석유를 배로 운반하는 이제 유조선을 이제 요즘 말하면 유조선이죠. 유조선. 예, 유조선을 만들면서 석유의 세계화를 이제 가능하게 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석유를 운반시키려면은 다 위스키 통 같은 그런 통에다가 석유를 담아가지고 하나씩 차곡차곡 실었는데 이 통은 다 미국에서 갖고 왔어야 돼요. 아, 그럼 또 수입을 해야 되니까. 또 수입을 해야 되고 통 하나씩 쌓으려고 그러니까 넣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걸 배에다 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다시 또 그러네. 배에서 내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이거를 유조선에다가 만들면은 그냥 콸콸콸 부으면 되니까 콸콸콸. 그렇죠. 그래서 이 루드비그가 지금의 유조선 같은 배를 발명해가지고 네. 러시아뿐만 아니고 저 유럽의 다른 나라까지 이제 배를 이용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죠. 보면. 와, 아니 이게 유전자라는 게 진짜 무시 못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세 네. 형제가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대단한 발명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 이제 이 루드비그는 유조선도 발명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캐올린 석유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하는 이제 정유 공장도 네. 이제 그 기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석유를 더 많이 찾아내야 되니까 석유 밑에서 그냥 찾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질학자를 동원해가지고 한번 과학적으로 조사해보자.
라고 해서 이런 시추 방법에 대해서도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석유와 관련된 기술 개발, 네. 그다음에 그거를 현실에 적용하는데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이제 당시 러시아를 이끌던 석유 회사 이름이 노벨 브라더스 석유 회사예요. 노벨 브라더스 석유 예, 회사. 노벨 형제 뭐 석유 회사 뭐 이렇게 되겠죠. 이제 보면은. 네네네. 그래서 이 회사는 러시아 최대 기업이 됐고요. 직원들에게도 되게 좋은 대우를 해줌으로써 직원들이 스스로를 이제 노벨 가족이다. 우리는 한 가족처럼 되게 평화롭고 아주 좋게 잘 지낸다라고 만족도가 높은 회사였습니다. 야.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때까지만 해도 쓰던 기름들을 처음에는 다 미국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이 자국산으로 다 자급자족을 넘어서 이제 그렇습니다. 값싼 가격에 팔 생각까지 할 정도가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을 이제 그 전까지는 미국산 이제 등유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때서부터 러시아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이제 네. 시기가 됐던 거죠. 야, 물 건너와야 되는데 그냥 또 요렇게 가도 되네. 그렇습니다. 훨씬 대륙으로도 가깝고, 이동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노벨 대륙으로 갈수 형제가 있고.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석유 산업을 이제 발전시킨, 진흥시킨 원동력이다라고 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유 회사로 러시아 최대 기업이 되었으니까 노벨 집안 뭐 돈도 엄청 많이 벌었을 것 그렇습니다. 같고. 예, 러시아 최대 이제 부자 집안으로 재벌이었는데요. 예, 재벌이 됐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석유 산업이라는 거는 계속 찾아내고 네. 투자하고 규모를 늘려야 되는 이제 이런 산업이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는데 이 돈을 과연 어떻게 장만할지를 놓고 형제들 간에 의견이 좀 엇갈려요. 큰형 로베르트하고 둘째 루드비그 간에 이제 다툼이 좀 발생했는데 이제 루드비그 같은 경우는 일단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구하는 이제 이런 방식을 채택을 했었어요. 먼저 지르는 방식이군요. 그렇습니다. 공장을 이제 일단 지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빌리러 다니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당시 이제 막내였던 알프레드 노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네. 막내 노벨은 이제 파리에 있었어요. 프랑스 파리에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알프레드 노벨에 대해서 발명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발명가일 뿐만 아니고 이 알프레드 노벨은 금융에 되게 정통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대규모 돈을 동원하는데 재주가 있던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작은 형한테 편지를 써요. 공장을 만들고 돈을 구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구하세요. 그게 훨씬 편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발명에만 밝았던 것이 아니라 금융에도 해발은 지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해박한. 예, 오. 그래서 알프레드 노벨은 금융에도 능통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뭔가를 이루고 나면 그걸 또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데도 또 대단한 재주가 있었어요. 정말 똑똑했군요. 예,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할 텐데 이 둘째인 루드비그 같은 경우는 이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식은 결국 투기고, 이거는 앉아서 돈 버는, 이거는 건전치 않은 방식이다라고 이제 난 그렇게 안 할 거야라고 해서 삐집니다. 삐지니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렇죠. 예, 막내 동생인 이제 알프레드 노벨이 일단 자기가 다이너마이트를 팔아서 번 돈을 빌려줍니다. 형한테 빌려주고 그 다음에 프랑스 은행인 크레딧 리오네가 이제 이 러시아 석유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기가 알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럼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담보물이 있어야 되겠죠. 돈을 빌려주려면. 네. 근데 담보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없겠지? 노벨이 옆에다가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당신들이 돈을 빌려주면 여기서 석유가 많이 나와서 돈을 벌 테니까 미래에 나올 석유를 담보로 잡으세요. 어떻게 보면 약간 봉이 김선달 같은. 근데 그게 또 통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개발을 네. 해서 석유가 나오면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줄게.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근데 네. 이 당시는 이게 처음이었다고 그래요. 야. 손 안에 있지 않은 미래의 뭔가를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어떠한 금융 기법을 또 노벨이 이제 소개를 처음으로 소개를 한 거죠. 보면. 그럼 이제 돈도 구할 수 있겠다. 노벨 브라더스 석유 회사는 탄탄대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석유 산업이 발전하고 큰 돈을 번다는 게 알려지면서 경쟁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 이름도 유명한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제 석유 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의 석유 산업에 투자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노벨 형제는 주로 이제 유정에 투자를 했으면 석유가 나는 유정에 투자를 했으면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 석유를 운반하는 철도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석유 산업에 이제 뛰어들게 돼요. 근데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금융업을 통해서 원체 돈이 많다 보니까 네. 이 노벨 브라더스가 이제 그 자금력에서 좀 밀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위 자리를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한테 뺏기고 이제 2위로 내려앉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노벨 가문이 만났죠. 네.
로스차일드 가문이 여기에 힘을 더했죠. 예. 그러면 뭐 이거 정말 천하무적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차일드 같은 경우는 이 노벨한테 우리한테 파세요. 당신네 회사 우리한테 파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노벨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걸 파는 게 좋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경쟁자가 바다 건너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바다 건너? 예, 바다 건너면 이제 미국이죠. 아, 미국의 이제 록펠러, 그 이름도 유명한 록펠러가 운영하던 이제 스탠다드 오일이 등장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스탠다드 오일은 이제 인수합병의 귀재였는데 이미 노벨사 주식을 상당 부분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랬구나. 그래서 야, 우리는 이미 노벨사 주식을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우리랑 합병을 하자. 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루드비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게 스탠다드 오일은 바다 건너 미국 친구인데 내가 이걸 계속 이 친구랑 손잡고 일을 할 수 있을까? 머뭇머뭇거리다가 이제 거부를 합니다. 네. 거부해서 어떻게 됐어요? 거부를 하면 이 스탠다드 오일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인수합병을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해줬는데 네.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으면 공격에 나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됐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이 잘 버팁니다. 근데 예. 뭐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요? 그러면? 일단은 이 스탠다드 오일도 유명한 기름 회사다 보니까 미국산 그 등유 가격을 덤핑으로 판매합니다. 뭐 50% 할인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해서 네. 이제 상대방의 시장 점유율을 이제 빼앗는 이제 이런 방식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유언비어를 많이 또 퍼뜨립니다. 상대방 기름이 뭐 휘발유가 좀 섞여 있어가지고 폭발할 수 있습니다. 품질이 좋지 안 않아요. 좋다. 미국산이 훨씬 좋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산 이 석유 운반이 잘 되지 않도록 뭐 뇌물도 주고 뭐 이런 이제 온갖 지금 같으면 다 범죄 행위죠. 네. 근데 이런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이 공격을 막 하지만 루드비그는 항복하지 않고 이제 회사를 지켜내죠. 네. 그리고 한 번 공격을 당해놓고 보니까 야 이게 더 많은 석유를 유럽에 우리가 수출하는 게 오히려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새로 이제 철도를 개설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근데 철도를 바쿠에서부터 철도를 개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기존 철도는 산을 막 힘겹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송할 수 있는 양이 제한이 되겠죠.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 저 산을 왜 힘겹게 올라가지? 뚫고 가면 되지. 음. 라고 생각해서 동생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발명가인 이제 노벨이 제일 잘 만든 발명품이 다이너마이트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산을 뚫어 가지고 와. 새로운 철도 노선을 이제 개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산 석유가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30%까지 이제 올라가도록 이제 하는 거죠. 루드비그 노벨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경영자로서도 네, 훌륭하고. 경영자로 훌륭하고 또 발명가이기도 하고 네. 예, 모든 완벽한 정말 사람이었습니다. 다 가진 집안이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루드비그 같은 경우는 인내심도 좋고 결단력도 있고 그래서 난관을 돌파하는 어떻게 보면 참 최고의 기업 경영인이었는데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러한 작업을 쭉 진행하다가 1888년에 프랑스 이제 해변에서 이제 휴가를 보내던 중에 심장마비로 이제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네. 장성하게 사업을 이루려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이길 장사는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형제들 충격도 만만치 않았겠는데요. 그렇죠. 형제들 충격도 컸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의 이제 언론들도 이제 이 대서특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사안이었죠. 근데 이제 저희도 지금 헷갈리잖아요. 이게 알프레드가 막내야, 루드비그가 둘째야, 막 헷갈리잖아요. 당시 신문들도 이걸 헷갈렸어요. 다 유명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이너마이트의 발명가인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했다고 이제 대형 오보를 냈죠. 오보가 나간 거예요? 예, 오보를 냈는데 이 알프레드 노벨에 대해서 인명을 살상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명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죽음의 상인이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내보낸 거죠. 그러면 지금 노벨 입장에서는 네. 나는 죽지 않았는데 나를 이렇게 내가 죽고 나서 보니까 나를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평가하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렇게 똑똑한 머리로 왜 다이너마이트라든지 네. 뭔가 사람을 해치는 걸 만들어냈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했었거든요. 사실 알프레드 노벨은 이거를 이제 주로 토목 사업 용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터널을 뚫고 뭐 산을 깎고 이런 용도로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항상 이제 전쟁에 어떻게 써먹을까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쪽으로 이제 더 발달을 하게 된 거죠. 아니 그러면 그 이후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보를 보고 자기에 네. 대한 평가를 들으면서 이 알프레드 노벨은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라도
아, 그래? 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나는 이거 개척 사업하고 네. 산 깎아내리고 이런 데 쓰라고 나는 이 세상에 크게 기여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하네. 네. 그럼 이제라도 내 진심을 알려야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고 유언장을 이제 다시 쓰죠. 유언장을 다시 써서 인류를 위해 가장 공헌한 사람에게 상을 주도록 하고 그 상을 자기의 이름을 따도록. 그래서 당시 자기의 유산 한 95%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사실 상당히 또 반발을 했었어요. 네. 이런 방구 상의 없이 다 내놓으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으로 보면 한 3천억 원 이상의 이제 그 비용을 내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그 노벨상이 네. 예, 탄생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그 동안에 노벨 재단이 돈을 잘 굴려서 네. 계속 지금도 이제 많은 상금을 줄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벨상은 물리학, 화학, 생리학, 문학, 평화, 그 다음에 경제학상까지 예. 있는데 사실은 이 경제학은 알프레드 노벨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이 노벨 경제학상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은 1968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스웨덴 중앙은행 300주년 기념으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네. 이 상금은 노벨 재단이 아닌 그냥 그 스웨덴 중앙은행에서 이제 지불을 합니다. 경제학상은 노벨재단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예, 아니고요. 그다음 평화상 같은 경우는 또 스웨덴이 아닌 당시 이제 막 독립한 노르웨이가 담당하도록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노벨상하고는 조금 복잡한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네요. 보면. 그래서 현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이제 노벨상 상금은 얼마냐? 진짜 궁금해서 예. 얼마 정도 돼요? 우리 돈으로 한 12억 원 정도 됩니다. 예,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돈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생각해 보면 지금 100년 이상을 이 정도 제일 많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주는 상을 운영할 정도면 이 노벨 재단이 돈을 잘 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노벨 형제의 석유 사업은 그 후로 어떻게 됐어요? 노벨 형제 석유 사업은 계속 잘 되다가 네.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말기에 독일이 이 지역의 유전을 점령하려고 진군을 했는데 영국이 이걸 막으려고 와서 철저하게 파괴를 먼저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죠. 네. 당연히 노벨 가문 같은 경우는 부르주아로 몰려서 상당히 이제 배척받게 되고 네. 그래서 스톡홀름으로 대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던 주식을 모두 미국 스탠다드 오일에 결국은 매각을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노벨 브라더스 석유 회사는 이로써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